Everyone agreed? Okay?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스트롱 사이다 장면. 육회 통쾌 사이다 한 사발 들이켰답니다. 그럴 땐 우리 최고다 오션을 보면 됩니다. 이거 슬리퍼 확 때려. 이상하게 묘하게 기쁘다. 맞아. 오피셜로 팩트체크. 유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가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문제들을 겪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종길 씨는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뭐 술을 마시면서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푼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너무 막 답답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한 씨가 좀 알려주실래요? 그럴 땐 우리 최고다 오션을 보면 됩니다. 저는 아주 통쾌한 영화를 보는데요. 제가 사실 겁이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못하는 걸 이 영화 속 캐릭터가 해줄 때 뭐랄까 진짜 막 여기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막 고마움과 기쁨과 카타르시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스트롱 사이다 장면. 육회 통쾌 사이다 한 사발 들이켰답니다. 사이다 장면하면 뭐니 해도 불량한 자들을 제압하는 카타르시스를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이 배우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마동석 씨죠? 마동석 씨. 맞아요. 마동석 씨 하면 악인전, 범죄도시, 부산행, 베테랑 등 정말 시원한 액션과 찰진 말발로 사이다 오브 사이다 장면을 대거 배출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뽑은 사이다 장면은 바로 이웃사람에 있습니다. 어이, 차 빼러 왔으면은 차를 빼줘야지. 이런 가지고 죽을라고. 그럼 뭐냐?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 죽여봐 이 야. 네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나 있냐? 맨날 말로만 떠드는 나는 말로 안 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 이 야. 겟 2호에 사는 승혁은 지저분하고 수상한 외모 때문에 누구에게나 의심을 사는 인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 시작과 함께 살인마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런 무서운 살인마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맨션에 사는 사채업자 형무. 사실 형모도 완전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가 7일범에 무슨 사건만 났다 하면 그냥 경찰들이 단골로 잡아가고. 형님, 이렇게 뭐 한 번 죄진 놈들은 사고 터질 때마다 이렇게 뭐 개처럼 끌려와야 돼요? 한 번? 성과가 7번 그나마 알리바이가 있어서 풀려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임마. 또 장애인증은 어떻게 받았는지 맞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자신의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심지어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차를 대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대기요!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 차주요? 근데요. 근데요라니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 대. 너네 이거 어른이 말? 차 빼주면 되죠. 순순히 이 차를 빼주겠다고 한 게 의외였는데 나와 보니까 누가 내 유리창에 침을 뱉어놨어. 어이, 이거 침. 이거 당신이 한 거요? 어이? 어이가 없네. 근데 이때 참아왔던 성질이 막 올라오는데 형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이 형부의 문신. 그때부터 이제 승혁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주 순한 양이 되죠. 했다 어쩔래? 뭐? 어디다 대고? 저기 칼빵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야 6학년이냐? 차 빼, 야 바빠. 전형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형모의 다음 멘트가 더 웃기더라고요. 집에 따뜻한 물 안 나오냐? 좀 씻고 다녀라 이 더러운.
마동석 씨의 이 애드리브 기운이 마구 풍기죠. 대본에 있는 장면을 연기하고 꼭 이렇게 한두 가지씩 덧붙이는 대사나 행동, 애드리브가 마동석 씨의 특기이자 연기 포인트인데요. 이 주차장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식겁을 하고도 승혁은 또 꿋꿋이 굳이 형모의 그 자리에 주차를 해요. 아이고. 야, 저 봐. 내가 차 줬다 대지 말랬지. 차 저기 될래 안 될래? 대답 안 해? 차 역시나 우리의 형모가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서는 슬리퍼로 그냥 막 슬리퍼로 막 때려. 근데 이 장면이 마동석 씨의 애드리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고. 저기 차 빼. 누가 착하게 듣고 다녀. 확 죽여버리잖아. 마동석 씨 말로는요, 슬리퍼가 있어서 액션을 했을 뿐인데 네. 감독이 보고 너무 좋아해서 영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승영 역을 처음에 마동석 씨가 제안받았다는 거 알아요? 진짜요? 이 이야기는 정말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산이 됐지만 그 이유가요. 영화 제작사 대표가 마동석 씨한테 네가 승혁이를 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형모를 하냐. 누가 너를 제압하고 이렇게 막 때리고 휘두를 수가 있겠냐. 그냥 너는 형모를 해라. 마동석 씨도 제안을 받긴 했지만 내가 진짜 승혁 역을 하면 최용만 씨 정도는 돼야 이 형모 역을 맡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킬러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승혁과는 사뭇 다른 비주얼의 킬러입니다. 영화 회사원입니다. 넌 이 일이 좋냐? 과장님은 싫으세요? 나 그냥 하는 거고 오래 했으니까. 일인데요 뭐 좋고 싫고 어딨어요. 형도는 금속 제조회사로 위장한 살인 청구 회사의 영업 2부 과장인데요.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같지만 그가 맡은 업무는 살인을 의뢰하는 고객과 계약을 하고요. 또 살인 기획과 실행 등 청부 살인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일입니다. 영화가 나왔을 때 이 평범한 이 회사원처럼 슈트를 입고서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회사 업무처럼 대한다는 컨셉이 참신했던 작품이죠. 이 영화에서도 제가 정말 리모컨을 그냥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고구마 장면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마음에 든 미연과 함께 있을 때 경찰에게 걸리죠. 이때 미연이 경찰에게 형도 명함을 주게 되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회사 다닙니다. 무슨 회사요? 됐죠 이제. 사실 나쁜 일을 하니까 경찰에게 명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되잖아. 그래서 권 이사가 형도에게 왜 명함을 줬는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미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 다시는 결국 이 권 이사도 폭발을 하죠. 왜 줬어? 죄송합니다. 설명할 짝이 없어. 그런데 그런 형도가 사이다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껄렁껄렁한 불량 청소년들에게 한 방에 보란 듯이 참교육을 하는데요. 극중 형도가 동생처럼 아끼던 훈의 부탁으로 그의 집에 찾아가죠. 이때 집 앞에서 훈의 여동생 무리와 마주치는데 어머니 계셔? 죽었다잖아. 그러면서 모두 형도에게 덤비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형도가 두 손을 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손으로 아주 가볍게 제압을 해버리죠. 형도한테 뭐 이런 공격은 껌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액션씬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그려졌습니다. 특히 형도가 그동안의 불리한 삶을 청산하려고 하니 이 회사에서 형도를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회사 내에서 정말 스펙타클한 총격 액션씬이 펼쳐지는데 이 장면이 제가 꼽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형도 씨, 이러지 말자. 더러워도 참고 가는 거잖아, 우리?
일반 사무 공간에서 모든 직원이 총을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이질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막 서로 죽일 각오로 총을 난사하니까 막 거기 있는 A4 용지 막 튀고 막 컴퓨터, 노트북 막 이런 거에 막 초항을 구멍 나고 너무 시원한 그런 쾌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해산물품이 이렇게 고장나고 구멍 나는 건 이상하게 묘하게 기쁘다. 맞아. 불량한 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다 장면은요, 영화 반드시 잡는다에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동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죽고, 그리고 다음엔 젊은 여자들이 죽거나 사라졌어요. 이 영화는 30년 전 해결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연쇄살인이 일어나면서 미궁의 연쇄살인범을 추적한다는 것부터 아주 스릴과 통쾌감을 주는데요. 돈만 알지만 동네를 꿰뚫고 있는 터줏대감 신덕수와 전직 형사 박평달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죠. 나는 놈을 잘 알고 너는 이 동네를 잘 알자뇨. 송동일 씨도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언제나 이 촬영장에 가면 늘 제일 고참인데 이 영화 촬영장에서는 주연 중에서도 막둥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교동일이라는 별명도 생기고 백윤식 씨는 너 용기 많이 늘었다 하면서 여전히 신인 시절 송동일 씨를 이 대하듯이 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영화 속의 사이다 장면은 이 귀염둥이 막내 성동일 씨에 의해서 탄생이 됐는데요. 덕수가 젊은 청년들한테 둘러싸여서 당하고 있는 걸 평달이 보게 돼요. 어르신, 살고 싶으면 가던 길 가시오. 정말 그냥 가요. 휙 돌아서. 역시 성동일 캐릭터다 싶었는데 바로 다시 나타나서 전직 형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죠. 누구들을 막으래 부모님이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친겨? 공격하라고 가르친겨 임마? 뭐라는 거야? 지금까지 불량한 자들을 제압시키는 사이다 효과를 봤다면요. 이번에는 매일 당했던 약자들이 폭발하는 장면만큼 이 대리만족이 되는 것도 없죠. 저는 여자가 아닌데도 이 남편으로서 공감이 많이 갔던 영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그 팔목 아픈 건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써서 그렇다니까. 진짜 속상한 거 뭔지 알아? 의사 선생님이 밥은 밥통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왜 아픈 거냐고 되려 묻잖아. 참. 내가 요즘 별게 다 속상해. 이상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묻는 게 말이 돼? 이 영화는 조남주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제목처럼 1982년에 태어난 주인공 지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일들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교차로 잘 보여주죠. 공감하는 면 때문인지 여성 관객들이 특히나 이 영화 속 사이다 장면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첫 번째 사이다는 명절을 맞아 찾아간 시댁에서 나옵니다. 지금 다 살았어. 이거 끝내고 빨리 가자. 알았어, 가 있어.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이거 전종 대피가 없나? 수정과 과일도 좀 내가고. 엄마, 내가 갖다 먹을게. 아이고 앉아 있으라. 니는 시댁에서 놀다 왔나? 이때 지영이가 갑자기 친정 엄마로 빙의해서 이 시어머니에게 돌직구를 날리죠. 사부인, 집에 좀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부인도 명절에 딸 보니 반가우시죠?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라카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이 봤을 때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도 지영이가 공원에서 맘충 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지영이가 참았거든요. 네. 상팔자다, 상팔자야. 듣겠다. 아이 부러워서 나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카페에서는 이 답답함을 한 방에 그냥 빡 날려주더라고요. 아, 진짜 민폐다 민폐. 정말 마음충. 저기요, 저를 아세요? 네? 제가 왜 맘충이에요? 제가 왜 벌레냐고요? 지금 여기 와서 커피 주문하고
나랑 마주친 게 겨우 10분도 될까 말까인데 저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이번 영화는요, 말단 사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다룬 삼진그룹 영업 토익판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그냥 사이다예요. One more time. 아이워크 삼진 컴퍼니. I think 삼진 컴퍼니 is best company in Korea. 자연과 유나, 보람은 상고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지 8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계약 측의 커피 타기, 서류 정리, 영수증 입력 등 단순 업무만 반복하죠. 그런 그녀들이 우연히 이 회사가 유해물질 페놀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대리님 아무래도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를요? 공장 폐수요. 안 돼. 뭐라고 보고해 그거를? 공장에서 폐수가 유출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소각기 고장인지 무단 방류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자세한 건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된다. 그 이후에도 일일이 자료 수집을 해서 임원들의 비리를 하나씩 파헤치는데요. 그러면서 TV에도 보도가 되고 또 신문에도 탑 기사로 보도가 됩니다. 검출된 페놀의 양은 세계보건기구 허용치의 110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한마디로 수돗물이 죽음의 식수로 둔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 사이다 장면은 고졸 여직원들의 의기투합으로 사장의 비리를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버리잖아요. 회장님. 요요 배은 망덕한 놈, 네가 약속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했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초반에 유나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향해 막말하는 선배한테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유나 씨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왜? 성에 안 차? 네? 하긴 상고 나온 여자가 만날 수 있는 남자라는 게 뻔하겠지. 이제 당당하게 돌직구를 날리죠. 야, 나 좀 그만 보고 너를 봐. 네 인생이나 신경 써. 이 영화는 95년에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한 건데 약자들의 무기는 연대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현실에선 보기 힘든 이런 판타지스러운 결말에 답답한 세상에 짓눌려 있던 관객들이요. 빵 터지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다 디스로 이어가 보자면 이 영화에서 배우 강동원 씨가 했던 사이다 디사 3종 세트를 잊을 수가 없죠. 영화 마스터입니다. 와. 이 영화는 대규모 피라미드 사기 사건으로 통하는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사회야. 쓰레기. 세상이 절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히려 나한테 힘이 돼주려고 했던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오해를 이해로. 우리 회원들이 받은 수모를 부러움으로 바꾸자. 그게 내 책임이고 역할이다. 상대를 현혹하는 언변과 막강한 재력으로 정관계 인맥을 휘어잡고 있는 진 회장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죠. 그러던 중 일찌감치 진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이었던 지능범죄수사팀장 재명은 진 회장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박 장군을 압박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데요. 아니, 계획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뭐 나한테 협조를 해라 마라 할 이건 내 전화인데. 5분 남았다. 머리 굴리지 마. 감옥에서 푹 썩을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콧구멍에 맑은 공기 넣을지 두 개만 생각해. 이건 진짜 캐스팅부터가 긴장이 되죠. 어떻게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개봉 당시에도 이 캐스팅 실화냐? 누구한테 눈길을 주라는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2016년 겨울에 개봉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 분위기 영향도 있어서인지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 속 재명의 사이다 대사에 많은 관객들이 속 시원해했죠. 그 첫 번째, 재명이 진 회장 사건 수사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나온 대사입니다. 영국 경찰이 신뢰받는 이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야.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진 회장을 필두로 그와 연결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까지 그냥 뿌리를 확 뽑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죠. 이런 대사 진짜 속 시원하죠. 두 번째 사이다 대사는 재명이 박 장군을 압박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니들은 나한테 반찬이야. 진연필 돈 받은 윗대가리들, 그리고 그 윗대가리들. 내가 이번에 싹 다 밀어버릴 거거든. 영화가 영화다 보니 뭐에다 뭐 뿌리를 뽑고 막 다 밀어버리고 막 이런 대사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구나 그 정의로운 것에 열광하고 싶은 막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마지막 대사가 또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재명이 경찰청장에게 이 진연필 사건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수사하려고 팀 꾸려졌더니 세상 밥그래도네. 미친놈. 뭐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하나 좀 있어야죠.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한 명 있어야죠. 이 대사 어울려. 완전 미친놈 같죠. 완전. 이런 대사가 영화 안에서만 맴돌고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육회 통쾌 사이다 한 사발 들이켰다를 주제로 속 시원한 영화 속 장면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화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체하면 손따기? 이제는 사이다 영화 보기.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쪽이 아세요?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자.